1975년 3월 6일 이날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하고 박근혜가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한 김재규 최태민 관련 비리조사 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에 의하면 75년 3월 6일 날 처음 청와대에서 이 둘이 만났고 이 잘못된 인연이 오늘날 이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살펴보면서 향후 추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1975년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목사,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남자 무당을 의미하는 박수무당이죠.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과 박근혜가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만 23살이었던 박근혜가 자신보다 40살이 더 많았던 이 노회한 최태민하고의 인연이 시작되면서 그 후과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단초가 된 건데요. 예. 아니 그 최태민이 박정희보다도 나이가 많죠? 5살이 많죠. 하하. 그러니까 자, 그 전모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인터뷰 기사가 며칠 전 이제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예. 그 인터뷰 대상자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 총회장인 전기영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이 전기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영세교 교주였던 이 최태민 씨하고 매우 특별한 친분 관계를 가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1979년도에 처음 최태민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후 최태민이 사망하던 94년까지 약 15년간 전 목사하고 최태민 씨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 목사의 말에 의하면 최태민은 목사가 아니라 주술가이고 무당이라고 그의 신분을 정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목사는 최태민 씨가 1975년도에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종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이때 당시에 신학교육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목사직을 샀다는 게 바로 전 목사의 증언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최태민 씨가 굉장히 좀 웃긴 일을 한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때 목사님들이 하는 기본적 전례인 축도, 이 축도조차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있는 한 목사가 대신 그 축도에 문구를 적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최태민이 이거를 읽으면서 제목으로 썼던 축도라는 문구를 큰 소리로 읽어갖고 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네? 축도 이렇게 썼는데 그걸 축도 이러면서 이제 크게 읽었던 거예요. 아주 이게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그런데 이 전 목사가 행한 인터뷰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최태민과 박근혜가 알게 된 동기 부분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최태민과 박근혜가 알게 된 것은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3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4년 8월 15일 날 문세강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문세강을 저격하려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쏜 권총 오발 사고로 유경수 여사가 사망을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세강의 총을 맞은 게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의 오발로 인한 권총을 맞고 총알을 맞고 유경수가 사망하자 최태민은 이후에 모두 3차례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예예예. 이 당시 최태민의 비리를 조사했던 경찰 고위 간부의 증언에 의하면 최태민이 처음 박근혜에게 편지를 쓴 때는 75년 1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사이에 모두 3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당시에 최태민이 보냈던 편지에는 그 첫 문장이 어젯밤 꿈에 국모님을 배웠습니다. 국모님 말씀이 내 딸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로 이제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내 꿈에 유교사가 현몽하여 나타나 내 딸 그네가 우매하니 당신이 그녀를 도와주라고 해서 자기가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전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박근혜가 최태민을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최태민이 돌을 닦고 있던 곳으로 까만 승용차를 여러 대 보냈다고 그럽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작성의 최태민 부정행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바로 이날이 1975년 3월 6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시 최태민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에 박아무개 씨 집에 전세를 살면서 스스로를 태자마마라고 칭하면서 전빵 수준의 점을 치고 있을 때였다. 이런 때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 이야기는 이번에 전 목사가 처음 증언을 통해서 밝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최태민을 청와대로 초청한 날, 이 전 목사의 인터뷰 증언에 의하면 이날 만 23살이었던 박근혜가 기절을 하며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어이구야. 최태민을 만났을 때. 근데 이 사연이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던 박근혜 앞에서 이 최태민 씨가 뭘 했냐면요. 우리 김 PD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사랑과 영혼에서 이른바 점성술사 사기꾼 우담의 역으로 나왔던 우피 골드버그가 영혼 빙의를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혼령이 점성술사의 몸에 들어와서 이 연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태민이 바로 이날 그 우담의 역에 우피 골드버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유경수 여사의 영혼이 빙의됐다고 하면서 유경수 여사의 표정과 음성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정말로 빙의돼서 나타난 걸 보고 만 23살이었던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그만 기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입신을 했다는 것이 이 전기영 목사의 인터뷰 증언입니다. 이거대로 보면 우리 김 PD님도 성대모사에 한 가닥 하지 않습니까? 한번 언제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이 전 목사가 하는 말에 의하면 먼저 여기서 입신을 했다라는 표현 이것에 대해서 최태민 씨한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이 입신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입신이란 예컨대 환상을 본다거나 천국이나 지옥을 본다든가 뜨거운 성령 체험, 신들렸다는 등의 의미인데 당시에 이제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와 표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최태민을 보고 박근혜가 이제 이후부터 최태민 씨를 신령스러운 존재 자체로 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전 목사의 이야기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또는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내는 일을 성대묘사라고 국어사전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됐던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와 표정 등을 이 최태민 씨가 이제 연습해서 만들어낸 그걸 보고 당시에 이제 박근혜가 속아 넘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간 그러한 계기를 시작으로 최태민 씨와 박근혜의 불행한 시작이 결국 오늘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이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원시 미개 국가 수준으로 이제 전락시킨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김재규 조사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박정희 유신 독재 권력 하에서 권력 2인자였던 이 박근혜의 이름을 팔아서 그 아버지 최태민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받고 또 대를 이어서 그 딸이 부와 특권을 세습하고 있는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건데 여기서 전 목사의 증언 중에 또 하나 믿기 어려운 증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최태민과 박근혜의 연인설이라고 합니다. 이 전 목사가 최태민 씨가 살아있을 당시 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태민에게 박근혜하고 정말 연인 사이냐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 전 목사가 직접 최태민 씨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이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그 뒤를 잇는 말이 더 끔찍합니다. 뭐냐면 최태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만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의 부부이지
육신의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최태민의 전형적인 사기 행각에 박근혜가 넘어간 거, 이거를 좀 한번 분석해 보면, 예. 아까 전에 우리 김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박근혜는 최태민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던,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박근혜는 1952년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2년 후인 1963년부터 청와대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당시가 만 11살이었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세상과 단절돼서 매우 특별한 세상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머니를 잃은 해가 만 22살이 되던 해였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두 번째 권력자인 퍼스트 레이디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때가 만 23살이 됐던 거죠. 한편 최태민은 1912년 5월 5일생입니다. 박근혜가 1952년생, 그러니까 무려 40살이나 나이가 더 많았고, 아버지인 박정희가 1917년생이니까 최태민은 그 아버지 박정희보다 무려 5살이나 더 많았던 거거든요. 이처럼 최태민은 일제 순사로 시작해서 이후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다시 대한민국 경찰을 지냈고, 이후 영세교 교주, 태자마마로 또 7개의 이름과 6명의 부인을 둔,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서 그걸 다 통합해서 만든 게 이제 영생교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력을 가졌던 이 최태민이 당시 만 23살에 어렸던 한 여자를 속이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최태민의 농간, 일반적으로 속을까? 저게 정말 말이 되나? 이러한 농간을 적어도 2번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2번의 기회를 전부 다 날려버려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숨겨진 인물, 바로 그 사람 선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선우연. 예. 지난번 시간에 제가 오늘 선우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선우연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1929년 1월 19일 날 태어났고요. 박정희 정권 당시에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일을 하다가 지난 1997년 1월 28일 날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박정희의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의 구국 선교단과 관련한 여러 일을 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썼는데, 이 회고록 내용을 보면 선우연 씨가 바로 오늘날 이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도록 한 중요한 2번의 잘못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우연의 잘못은 바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최태민의 비리를 조사해서 이를 박정희에게 보고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때는 1977년 9월 22일 밤의 일인데요. 이날 박정희는 이 선우연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8일 전에 있었던 9월 12일 이른바 친국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재규가 최태민의 비리를 조사해서 이를 보고했는데, 그걸 보고하자 박정희는 9월 12일 날 직접 친국을 열어서 박근혜와 김재규, 그리고 김재규의 지시를 받은 중정수사국장 백광현, 이 조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최태민을 배석시킨 가운데 사실 여부를 가렸는데, 이날 박근혜가 아버지 박정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최태민의 무고함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눈물에 아버지 박정희가 넘어가서, 그래서 검찰에다가 다시 한번 중정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지시를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도 사실로 드러나니까 바로 박정희가 친국이 있었던 날로부터 8일 후인 77년 9월 20일 날 공보비서관인 구국 선교단을 관리했던 이 선우연을 불러서 모두 3가지 지시를 하는데, 지난 2005년에 공개된, 그러니까 선우연이 사망하고 난 후에 비로소 공개된 이 회고록에 의하면 날짜까지 소상히 적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3가지 지시 내용은 바로 이거였죠. 최태민을 거세하고 향후 그네와 청와대 주변에 그자가 얼씬도 못하게 해라. 그리고 구국 선교단 관련한 단체는 모두
해체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선 의원이 한 첫 번째 잘못, 이게 바로 오늘날 비극의 시작이 됐는데요. 선 의원이 바로 이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했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선 의원은 박근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이걸 집행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박근혜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지시한 내용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이 선 의원의 회고록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나는 곧 근혜양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근혜양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낙담한 표정으로 눈물을 지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자, 결국 박근혜가 이날 흘린 두 번째 눈물. 결국 이 눈물을 보고 이번에는 선 의원이 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 의원은 이때 하지 말아야 될 또 두 번째 잘못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박정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걸 집행한 게 아니라 박근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달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라면 선 의원은 박근혜가 흘린 두 번째 눈물을 보고 두 번째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박근혜의 눈물을 본 후에 박근혜에게 제가 각하에게 그러니까 박정희를 얘기하는 거죠. 각하께 다시 보고 드릴 테니 기다려봐요라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회고록에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며칠이 지난 후 선 의원은 박정희를 만나서 각하, 큰 영예가 영부인이 돌아가신 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리하고 있는데 하고 있던 단체를 모두 해체하면 영예의 체면이 깎입니다. 구국 여성 봉사단만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전에 딸의 눈물을 봤던 아버지 박정희 역시 침묵하다가 이 뜻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 의원한테 자네가 최태민을 가까이 안 하게 할 수 있나? 이 둘을 접근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자네가 요구한 것을 허락할 테니 그럼 계속 따로 논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사실 지난번에 내가 특명을 내리고 나서도 그네가 엄마도 없는데 일까지 중단시켜서 가엾기도 하고 나도 마음이 아팠어. 자네가 구국 여성 봉사단만은 허락해달라고 하니 나로서도 괴롭지만 어떤 의미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네. 내 뜻을 알아서 정말 잘해주기 바라네. 이제는 절대 잡음이 나지 않겠지. 내가 그간 새마을 봉사단에 관해 최태민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네. 늙음하게 애들이라도 잘 돼야 내가 마음이라도 편안하지 않겠는가. 나를 좀 도와주게. 이렇게 선 의원에게 박정희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부분만 보더라도 박근혜 씨는 환자잖아요. 그쵸. 환자가 정치를 하고 대통령까지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자, 그런데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이 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 의원은 박정희의 지시처럼 이 둘의 관계를 청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두 번째 눈물에 그만 마음이 약해져 갖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박근혜의 지시처럼 이걸 따르지 못했고 결국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비극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확인된 것처럼 이 비극은 박정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됐죠. 바로 선 의원은 자기가 모셨던 주군인 박정희도 결국 이 사건으로 죽게 한 거지 않습니까? 1979년 10월 26일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죽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최태민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라고 김재규는 항소 보충 이유서에서 이제 밝혔는데 결국 최태민이 박정희를 죽게 한 것은 바로 이날 77년 9월 22일에 있었던 박정희의 지시를 선 의원이 무책임하게 따르지 않고 그것을 박근혜에게 전달했고 그러면서 박근혜의 두 번째 눈물을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문란하게 만든 것, 또 자기 아버지 박정희가 죽게 한 것, 이것이 모두 다 바로 그때의 잘못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었던 독재자 박정희도 그리고 그 독재자 밑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선 의원 역시 분명히 예감하고 있었던 바로 그 원인, 방금 우리 김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것은 뭐 이 세상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박근혜에 대해서
눈물을 보고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 박근혜의 눈물, 이 흘렸던 눈물을 보면서 누가 봐도 사기꾼인 최태민, 이것에 대해서 박정희도 알았어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거. 또 손의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망칠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는데, 그러나 박근혜가 흘렸던 두 번의 눈물 앞에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이걸 그냥 방치했던 게 결국 오늘날 이 비극으로 성장해서 나라를 망치게 된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박근혜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하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리나라 보수 성향의 국민들, 이 사람들에게 눈물로 정말 간곡하게 호소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불쌍하다고 보내준 게 청와대입니다. 네? 엄마 아버지 다 죽었다고 청와대라도 보내주자고 하는, 아까 전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았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를 뽑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 거죠. 사실은 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역시 지금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건국 중립내각이니 어쩌저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하는데, 여하간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요, 박근혜의 세 번째 눈물에 또다시 속는다면 단언컨대 이 나라는 망할 거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눈물입니다. 이 박근혜의 세 번째 눈물에 더 이상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오늘이라도 당장 나와서, 아니면 최순실이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일단락되고 난 후에, 그때 세월호 사건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국민들이 따지니까 정말 1분 30초인가요? 눈을 껌뻑이지 않는 기적을 보여 한 방울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개탄스럽게 했던 그 일. 그런데 그 박근혜가 앞서 최태민을 위해선 두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와서 만약 세 번째 눈물을 흘린다면 이 잘못된 눈물에 속아서 또다시 이 잘못된 통치가 지속될 수 있게 한다면 그 대신 흘려야 될 국민의 눈물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될 거다. 이 이야기가 오늘 김용민 본격 정치 논평 고상만이 전하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의원 그 양반이 1997년에 저 세상 사람이 됐군요. 예. 예. 정말 그분이 그때 당시에 박정희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기만 했어도 어쩌면 아버지도 죽지 않았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딸도 오늘과 같은 이런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숨겨진 또 한 명 이 사건의 공범 손의원 씨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영혼 빙의를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혼령이 점성술사의 몸에 들어와서 이 연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최태민이 바로 이날 그 우담의 역에 우피 골드버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유경수 여사의 영혼이 빙의됐다고 하면서 유경수 여사의 표정과 음성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정말로 빙의돼서 나타난 걸 보고 만 23살이었던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그만 기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입신을 했다는 것이 이 전기영 목사의 인터뷰 증언입니다. 예. 이거대로 보면 우리 김 PD님도 성대모사에 한 가닥 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언제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이 전 목사가 하는 말에 의하면 먼저 여기서 입신을 했다라는 표현, 이것에 대해서 최태민 씨한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이 입신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입신이란 예컨대 환상을 본다거나 천국이나 지옥을 본다든가 뜨거운 성령 체험, 신들렸다는 등의 의미인데, 당시에 이제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와 표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최태민을 보고 박근혜가 이제 이후부터 최태민 씨를 신령스러운
1975년 3월 6일 이날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하고 박근혜가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한 김재규 최태민 관련 비리조사 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에 의하면 75년 3월 6일 날 처음 청와대에서 이 둘이 만났고 이 잘못된 인연이 오늘날 이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살펴보면서 향후 추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1975년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목사,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남자 무당을 의미하는 박수무당이죠.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과 박근혜가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만 23살이었던 박근혜가 자신보다 40살이 더 많았던 이 노회한 최태민하고의 인연이 시작되면서 그 후과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단초가 된 건데요. 예. 아니 그 최태민이 박정희보다도 나이가 많죠? 5살이 많죠. 하하. 그러니까 자, 그 전모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인터뷰 기사가 며칠 전 이제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예. 그 인터뷰 대상자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 총회장인 전기영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이 전기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영세교 교주였던 이 최태민을 이제 크게 읽었던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그런데 이 전 목사가 행한 인터뷰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최태민과 박근혜가 알게 된 동기 부분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최태민과 박근혜가 알게 된 것은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3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4년 8월 15일 날 문세강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문세강을 저격하려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쏜 권총 오발 사고로 유경수 여사가 사망을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세강의 총을 맞은 게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의 오발로 인한 권총을 맞고 총알을 맞고 유경수가 사망하자 최태민은 이후에 모두 3차례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예예예. 이 당시 최태민의 비리를 조사했던 경찰 고위 간부의 증언에 의하면 최태민이 처음 박근혜에게 편지를 쓴 때는 75년 1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사이에 모두 3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당시에 최태민이 보냈던 편지에는 그 첫 문장이 어젯밤 꿈에 국모님을 배웠습니다. 국모님 말씀이 내 딸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로 이제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내 꿈에 유교사가 현몽하여 나타나 내 딸 그네가 우매하니 당신이 그녀를 도와주라고 해서 자기가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전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박근혜가 최태민을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최태민이 돌을 닦고 있던 곳으로 까만 승용차를 여러 대 보냈다고 그럽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작성의 최태민 부정행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바로 이날이 1975년 3월 6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시 최태민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에 박아무개 씨 집에 전세를 살면서 스스로를 태자마마라고 칭하면서 예, 전빵 수준의 점을 치고 있을 때였다. 예, 이런 때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 이야기는 이번에 전 목사가 처음 증언을 통해서 밝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최태민을 청와대로 초청한 날, 이 전 목사의 인터뷰 증언에 의하면 이날 만 23살이었던 박근혜가 기절을 하며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어이구야. 최태민을 만났을 때. 근데 이 사연이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던 박근혜 앞에서 이 최태민 씨가 뭘 했냐면요. 우리 김 PD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사랑과 영혼에서 이른바 점성술사 사기꾼 우담의 역으로 나왔던 우피 골드버그 씨하고 매우 특별한 친분관계를 가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1979년도에 처음 최태민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후 최태민이 사망하던 94년까지
약 15년간 전 목사하고 최태민 씨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 목사의 말에 의하면 최태민은 목사가 아니라 주술가이고 무당이라고 그의 신분을 정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목사는 최태민 씨가 1975년도에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종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이때 당시에 신학교육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목사직을 샀다는 게 바로 전 목사의 증언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최태민 씨가 굉장히 좀 웃긴 일을 한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때 목사님들이 하는 기본적 전례인 축도 이 축도조차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있는 한 목사가 대신 그 축도에 문구를 적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최태민이 이거를 읽으면서 제목으로 썼던 축도라는 문구를 큰 소리로 읽어갖고 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네? 축도 이렇게 썼는데 그걸 축도 이러면서